푸른 별이라 불리는 지구. 하지만 정작 사람이 사용하기에 유용한 물은 극히 적다. 게다가 인구는 늘고 기후변화마저 덮쳐 전 세계가 물 부족을 겪을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다. 미국의 우주항공우주국 나사가 쏘아올린 인공위성 보이저 1호는 1990년 2월 14일 지구로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천문학자면서 천체 물리학자인 칼 세이건의 부탁으로 태양에서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지구 사진이었다. 우리가 창백한 푸른 점, 페일 블루댓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바로 그 사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통해 우주라는 광대한 각축장 속에서 깨알 만한 점으로 존재하는 지구라는 작은 무대를 보며 인생 무상과 허물을 떠올렸다. 하지만 캄캄한 우주 속에서도 지구는 푸른 점으로 빛난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지구는 왜 푸르게 보일까? 그것은 지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는 물 때문이다. 이 물로 인해 지구는 생명체가 사는 유일한 행성이 될 수 있었고, 물은 여전히 생명체를 유지하게 해주는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다. 지구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기에 까마득하게 먼 우주에서도 지구가 푸르게 보이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대략 4억 킬로미터 정도다. 이 중 지구 표면 대부분을 덮고 있는 바닷물이 97.5%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바닷물 음연분 때문에 실제 생활이나 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 나머지 5% 정도가 그나마 염분이 없는 담수인 셈인데 그 담수 중에서 빙하와 만년수가 6~8%쯤 된다. 극지방에 주로 분포된 빙하와 만년수는 해수면 유지와 기후변화의 지표로서 큰 역할을 하지만 이 역시 활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니다. 담수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 담수량의 30%쯤인 지하수와 2% 남짓인 강과 하천의 지표수, 또 아주 미세한 양이기는 하지만 물의 순환에 반드시 필요한 대기 중의 수분이다. 지구의 크기와 지구에 존재하는 바닷물을 포함한 물의 양을 비교한 사진 1을 참고하면 활용 가능한 담수가 얼마나 적은 양인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의 순환으로 총량은 항상 일정하지만 우리가 익히하는 것처럼 물은 순환한다. 바다나 육지의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고 증발한 수증기가 구름의 형태로 머물렀다가 그 양이 많아져서 무거워지면 다시 비나 눈이 되어 육지나 바다로 떨어진다. 이미 다들 과학 탐구 시간을 통해 배웠겠지만 지구 전체에서 물이 증발하는 양과 눈이나 비가 되어 내리는 강수의 양은 같다. 증발한 만큼 내린다. 다만 우기인 여름철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증발하는 수분보다 강수가 적고 육지는 증발하는 것보다 강수가 많다. 구름이 바다보다 육지 쪽에 더 많은 비나 눈을 내린다면 상대적으로 바닷물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닐까 싶지만 자연은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 바다는 줄어든 양만큼의 물을 하천이나 지하수의 형태로 지구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물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그런데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물의 쓰임새가 많아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소비되는 물의 양도 늘었다는 말이다. 물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2021년 유엔 물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23억 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고 7억 3,300만 명은 물 기근에 허덕인다고 한다. 덧붙여 2050년 세계 인구는 90억 명으로 추정되고 이때의 물 수요는 2015년 대비 55%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유명저널에는 현재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는 40억 명이 갈수기에 연간 한 달 이상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국제연합환경계획 운업의 보고서도 2025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상 국가들 중 3분의 2 정도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세계적인 투자회사 골드만삭스까지 나서서 물은 21세기의 석유라며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또 하나, 이러한 물 문제는 특정한 나라나 대륙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물이 충분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LA가 위치한 남부는 부족하고 북부는 넉넉하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LA는 물 사용에 제약이 있다. 평소에도 정원에 물을 주는 것을 제한하고 가뭄에는 금지하는 일도 있다. 이를 어길 때에는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북부의 콜로라도 강물이나 빙하가 녹은
물을 대규모 수로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중국의 경우도 양쯔강과 황하, 주변 지역의 물 사정이 서로 정반대여서 대규모 수로 공사를 벌였는데 황하를 건너는 수로의 거대한 건들이 수중에서 마치 대도시 사거리의 교차로를 연상케 하는 진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애초부터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여서 대부분을 이웃인 말레이시아에 의존했다. 그 의존도가 얼마나 심하면 물인질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물 공급이 생명줄과 다름없으니 생긴 말일 테다. 이런 불평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집수 기능의 획기적 증진과 고도의 물 처리 기술에 막대한 자본을 쏟는 한편 이용한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에도 연구를 거듭했다. 그 결과 지금의 싱가포르는 물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담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물 부족이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물 위기가 덜한 나라들도 높은 수준의 물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심한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는 물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다. 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노벨상 2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과학상과 평화상이다. 어떤가? 도전해 볼 의욕이 불끈 솟지 않는가?